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소득에서 내는 국민연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9%입니다. 생애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2028년 기준 40%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은 924조 원에 달하는데 4년 전 정부는 국민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갈을 예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세대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권은 눈치 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노후가 막막한 노년층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준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나이도 많아서 일자리도 좀 많이 줄어들 거고 경제적으로 그걸 낸 만큼의 충당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줄어든다 그러면 그만큼 안 좋은 거지. 소득도 없고 한데.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 층은 내가 내는 만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장된 혜택이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2018년 정부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2년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기 시작해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년 전 예측보다 출산율은 줄고 기대 수명은 늘어 고갈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 비율 인상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4% 하건 5%라도 이렇게 20%까지 아니더라도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복리로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보험료 인상 압력을 상당 오랫동안 기간 동안 막아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서서히 늦추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연금들의 개편을 통해 수급의 다층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산층 이상의 급여가 깎이거나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부분을 퇴직연금에 보완을 하게끔 어려우신 분들에서는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사적연금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는 만큼 당근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 그동안 몰라서 못한 건 아닙니다. 필요성은 줄곧 대두됐지만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개혁이 번번이 좌초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신세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연금 개혁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행력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는 물론 역대 정부들 역시 다음 정부로 과제를 떠넘겼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손해를 보는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하니까 계속 개편을 갖다 계속 미루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 소득 대체율은 70%입니다.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60%로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로 점차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재정 수지는 악화했고 2차 개혁이 이뤄진 건 2008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크게 아쉬움이 남는 문제가 바로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매일 한 800억 원 정도의 잠재부채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현행 유지를 포함한 사지선다 개편안을 내놓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임기 내에 최소한 나중에 불명예라도 안 가지려면 보험료율이 24년째 제자리를 머무는 동안 기금 고갈 시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이 역시 쉽게 풀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진단한다 그러면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거의 불치병 수준에 가 있는 제도고 국민연금은 이제 난치병 단계로 접어드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단순히 조정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연금개혁의 실타래를 풀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개혁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좀 더 완성되고 성숙한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현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했던 4개 안에서 첫 번째는 현행 수준 유지안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는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 12%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 안은 소득 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후 이 같은 방안들은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잠자고 있던 셈인데요. 방안이 4가지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의견이 갖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둘러싸고도 노동시민단체에서는 인상 불가피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상황이 어떨까요? 다른 선진국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보다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독일은 18.6%, 일본은 18.3%, 미국은 12.4%입니다. 캐나다는 2016년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올렸습니다. 물론 보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금 적립금이나 기금 규모도 다른데다 우리나라는 기금을 쌓고 운용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 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때그때 보험료를 걷어 마련하는 부과 방식입니다. 해외 선진국들도 연금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놓고 격렬한 갈등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독일의 경우 아예 총선 후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협상에서 정당들 간의 연금 정책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루곤 합니다. 연립정부가 출범한 후 참여정당 간에 추가로 협상을 하기도 하는데 애초 합의한 골격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숙제로 남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개혁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정권 초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줄곧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간에 이 연금 개혁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은 그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 계획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는 문제고 연금 개혁을 해야 되고 연금 개혁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거라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차기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회를 안철수 위원장이 지휘하게 된 것 역시 연금 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당시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네. 윤당 선의는 정책 공약집에서도 대통령 직속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현재 2030 세대 연금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여 걷어들이는 보험료를 인상하느냐, 추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을 줄이느냐, 크게 두 갈래인 연금개혁의 방향성 가운데 전자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건은 결국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정권 초였던 지난 2018년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연금개혁안을 검토하다 강한 저항 등을 우려해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더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정권 초에 힘이 있을 때 개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 직영연금 개혁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당 선의는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직영연금 개혁으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5월 집권 후 설치될 연금개혁위원회가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최종 방향키를 잡게 될 전망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올해 출생한 아기가 18세가 되는 2040년. 이들이 직장을 갖는다면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내야 부모 세대와 비슷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들이 50에서 60대가 되면 월급의 40%를 내야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을 2055년에는 기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과장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수치가 맞다 틀리다, 이 같은 다툼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은 필연적으로 국민 저항을 불러옵니다. 저항의 주체인 나와 대립하는 다른 세대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 연금을 앗아가는 도둑일까요? 아니면 나의 가족일까요?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